열린 시민뉴스에서 우리 제공하고 있는 정의연대 최재형 교수와 김상민 사무총장의 시사토크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그 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4년 이재명의 그 4년 신여여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이제 그런 화두를 던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리가 지금 이제 윤석열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최근에 발언했던 중대선거구제 논의하고 맞닿아서 아주 황당한 어떤 그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또 이 말에 갖고 있는 황당함이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 논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회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면 논리가 닿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근거가 윤석열과 50호 백부의 그런 그 황당한 논리다 하는 것인데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에는 이게 굉장히 황당한데요. 두 가지. 어떻게 해서 그 말했고, 그다음에 또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저항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내각제하고 비슷한 얘기로 지금 읽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서 이재명은 현행 5년 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5년 대통령을 단임제하는 것은 중임제가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중임이라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인데, 누구나 대통령을 하면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다음에 다시 중임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중임제를 없애고 단임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재명은 이 5년 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는 지금 뭐 5년 단임제가 그러면은 그 최근에 예전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5년 단임제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뭐 탄핵도 시켜보고, 네. 5년 단임제가 뭐가 문제, 수명을 왜 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했다는 논리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 논리는 뭐 어떤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보기에 5년 단임제를 했던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책임 정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5년 단임제든 4년 중임제든 그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람에 따라서 책임 있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그나마 헌법을 지키고 잘했지만, 같은 5년제인데 이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뭐 지금 8개월만 개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인데, 마치 이재명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만 바꾸면 책임 정치가 실현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황당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당, 그것도 거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당수가 이렇게 논리 없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그랬는데, 아니 결선 투표제만 도입하면 연합정치와 정책연대가 결선 투표제가 보장을 합니까?
아니 오히려. 요번에 그 48대 뭐 47, 그러니까 0.7% 차이로 맞아. 지금 요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됐잖아요. 예. 이게 사실 약간의 뭐 50% 넘는다는 것만 뺀다면 거의 결선 투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정의당에 30만 표가 있긴 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선 투표인데 지금 형식도 사실은 결선 투표 못지않는 사실은 건데 결선 투표를 해서 책임 정치해야 된다는 건 또 무슨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30만 표를 갖고 왔는데 그것만 가져오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 결선 투표로 들어가면 양측이 죽기 살기로 온갖 꼼수와 그 수단을 동원하면 이게 연합 정치와 정치 견대가 아니라 극도의 갈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오히려 점에 이제 대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책임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승자 독식으로 거의 독단적 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0.7% 이긴 것 같고 그 이 완전히 독재적인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0.7%도 뭐 회자하기를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으나 뭐 강원도라든가 어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천지만 해도 30만 찾아다니면서 표 했다는 얘기도 듣기고 이제 그런 식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속물근성에 사람이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 잠재적 행위에 대해서 이 이재명은 너무나 그 인식이 없고 이것을 마치 파라다이스 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지금 생각을 이게 모순되는 게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극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앞에 4년 중임제를 해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말하고 사실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대로 책임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4년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8년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내각을 갖다가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헛개비가 그게 프랑스식의 그렇죠. 아니 이혼 집중주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총리가 그게- 실질적인 모든 걸 다 하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거지.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이재명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하면서 국회가 이 제왕적 국회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는 게 더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김진표가 국회의장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이 의장이 국회에 앉아서 입법을 하는 국회에 앉아서 대놓고 까놓고 위헌적인 발언을 했죠. 그게 뭐냐면 헌법에 분명히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김진표가 뭐를 믿고 얘기를 한 건지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자기의 그 구상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뿐이 아니라 이 김진표의 독선적인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 그런 걸 해야 되겠으니까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진표가 못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외국 출장을 가는데 내가 없으면 임시국회도 못 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발언이 뭐냐면 여야 합의 없이는 임시국회 못 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지금은 양당이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해가지고 이 갈등과 분열을 이게 협조로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그렇죠. 여야 합의 없이는 임시국회도 못 연다고 국회의장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회의장의 제왕적 국회의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 발언은 그러니까 자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국회라든지 그 야당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제왕적 대통령 탄핵 발목 잡고 그다음에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개혁을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으면은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그야말로 마음 이재명이 그랬을 때 노무현, 노무현. 오히려 그 누구야 그 검찰총장한테도 빌빌거렸는데 문재인은 그렇죠. 네. 찍소리도 못하고 네. 지가 임명한 그 저기 막 검찰총장한테도 당하면서 무슨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회가 제왕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의장이 제왕적이면 제왕적이면 예를 들면 박병석이가 그러면 저번에 그 소위 말해서 그 검찰개혁 법안 나왔을 때 지가 여야 관계없이 지가 중재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 할래 안 할래 아니면 나 국회 먼저 하겠다는 거야. 네, 검수완박할 때. 아니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국회의원이라는 모인 데가 국회인데 국회의장만 뽑아서 국회의장이 지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무슨 다수당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 국회의장에 따라서 독재라는 거야. 네, 그렇죠. 국회가. 내가 볼 때는 헌법을 고칠 게 아니라 빨리 국회법을 고쳐갖고 국회의장의 이 그렇죠. 독단을 제왕적 국회의장에 대한 그 권한을 내려놓는 법안부터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야 거지. 되는데 그건 개헌 안 해도 돼. 그런 반성은 없고 문제는 국회의장만 욕을 할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그렇게 월권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직무대리 없이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당신이 없다고 국회가 중단한다. 이거 있을 수 없으니까 직무대리를 세우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무풍지대인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국회의장만 욕할 게 못 되고 국회의원 전체가 짬짬이 수박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이 요새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검찰한테 이제 뭐 소환도 당하고 예. 지금 뭐 성남 FC라든지 뭐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야당하고 뭐 이게 지금 짱을 할래나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이 그래도 어떤 줏대는 있다고 제가 보는데 벌써 이 논리적으로 그 주변에 참모들이 있을 거잖아요. 포획당하고 있지 않나. 지금 벌써 뭐가 되기도 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이재명을 세뇌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고의로 뭐 짬짬이를 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 지금 뭐냐면 지금 이 내각제 세력들이 집요하게 지금 그렇죠. 국회의장도 이제 장악했고 예. 그다음에 그 대통령 윤석열이야 이제 자기는 뭐 이걸 하더라도 이런 내각제를 하더라도 자기 술만 처먹으면 되니까 관심도 없어요. 사실 지금도 관심이 없잖아요. 국정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국정은 국회에서 뽑은 총리 한다고 좋지. 자기 술만 먹으면 되니까 가끔 김건희하고 폰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도 분명히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국회의장 됐지, 대통령 했지, 그다음에 민주당 수박들 좋아하지, 특히 박지원 같은 애들. 그다음에 전해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정성호까지 어제 보니까 정성호까지 여야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뭐 10여 명인가 몇 명인가 나란히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 우리 앞으로 협치하겠다고 이렇게 아니 지금 강도가 지금 칼을 갖다가 목에 대는데 강도하고 협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거기에 내가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야당 탄압이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은 검찰 조직이 갖는 적폐가 야당에게 미치는 영향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검찰 조직이 그러면 거대 야당 대표가 그런 정도면 이 민초가 얼마나 그 황당하게 억울한 지경에 봉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민초를 무시하고 이들은 야당 탄압에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자 보세요. 그 4년 중임제로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이거는 그냥 장난이고 개헌의 화두 던진 거고 실제로 하고 싶은 뭐냐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서 내각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국회 총리 추천제지 총리에 대해서
총리는 내각을 관할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관할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관할하고 그 총리는 국회에 뽑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 내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중대 선거구제는 자기는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다만 뭐를 한다고 하냐 하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런데 이런 총리를 뭐 국회에서 뽑아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것이 자기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그 권력을 국민들의 손에서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것을 의회 중심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포섭되고 있는 것 같다. 포획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검찰 소환에 앞서서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서는 방법도 범위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고서 봤더니 이 검찰 조직이 제도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뇌물을 받아먹은 게 없는데 자기를 소환하니까 자기를 방어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대장정 사건만 하다도 50억 클럽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박용수가 한 100억 받아 먹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머니투데이 홍성근이도 지금 50억, 49억인가 그러니까 빌린 걸로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뭐 돌려줬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하면 받거든요. 할수록 아니, 이재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들을 해먹은 놈들은 소환도 안 하면서 이게 불분명한 무슨 성남 FC 이게 공익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그것도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비 받은 것 같다 그게 정치적 이익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이 곧 뇌물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검찰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이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 단식 투쟁을 하든지 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장외 투쟁을 그런데 그 하든지. 싸우는 목적이 자기가 깨끗한데 뇌물 안 받았는데 자기를 불러 소환을 하니 이재명이 당당하게 싸우는 목적과 범위는 자기의 결백을 밝히고 자기가 빠져나가겠다 이런 것인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자기의 예를 하나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의 이런 발언들을 갖다 보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적이 예를 들면 강도가 칼을 갖다 들고 들어오면은 그렇죠. 싸우는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아니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빠져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하는 것 같아 싸움을. 예를 들면 자 자기가 영수회담을 갖다가 네. 자기는 민생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누가 정진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범죄자하고 무슨 범죄 피의자하고 무슨 대통령이 만나느냐. 피의자. 어. 아니 용화대에 뭐야 거기 범죄 피의자도 있는데 김건희. 김건희는 하고 자기 살고 있으면서 아예 그렇지. 만나지도 못해. 피의자. 피의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대- 짝눈인 거예요. 짝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예를 들면 내가 영세담을 해서 너 안 받아주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꾸 야락 하나 안 하면은 내가 장애투쟁 하겠다 다시 투쟁하겠다 목소리 걸고 해야지 옛날 아니, 김영삼처럼. 제가 하는 말은 자기가 그런 지경에 처했으면 자기가 결백하니까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검찰이 이런 식으로 월권을 하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야당 대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검찰 조직의 개혁을 그 전에 하다가 말았잖아요. 검수 완박인지 검수 덜박인지. 그렇지. 그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서 아니면 지금 그 수사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당장 검찰총장 탄핵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는 피하고 자기만 우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 봐달라는 건지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각제 지금 동조하는 듯한 지금 이거는 다시 사실상 내각제를 지금 좀 방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는 둘째쳐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35년 만에 개헌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중대선거구,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뭐 의원 내각제 그 다 떠나서 35년 만에 개헌을 한다면
소선거구제가 낡았다든가 5년 단임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낡았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헌법 자체가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게 지금 헌법 개정 많이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4년 중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의연대에서 그때 2017년도 그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국민개헌제 국민개헌. 개헌제 하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 정의연대 우리 최장 교수도 하고 나도 나가서 발표도 하고 우리가 뭐 그때 처음 만났던 것 그렇지. 같아요. 예, 예. 그때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권력 구조에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권 부분에서도 문제 안 되고 많이 문제가 되고 국가보안법을 지금 용인하게 하는 그 한반도 영토 문제. 지금 영토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은 무슨 우리 영토냐고. 예를 들면은 우리 영토라 그러면서 또 저기 막 일본이 저기 북한에 대해서 저기 막 우리 영토에 대해서 공격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네. 그거는 반헌법이지 그것도. 근데 어쨌든 북한을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효적인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되지만은 잘못된 헌법 그 문제.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워낙 기본권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어갖고 지금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말이 헌법에는 보장이 돼 있는데 전혀 지금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하위 악들에 의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헌법 나오는 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 지금 그 그러니까 사법 같은 경우도 사법부도 지금 말이 그 사법부 생각해 보세요. 선출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이 삼법이지 이거는 임명직이나 마찬가지고 그 대법원장은 또 완전히 지금 지 마음대로 사법부를 갖다 운영을 하고 국민의 통제 지금 전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하게 하든지 뭐 아니면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게 한두 그다음에 가지 국회도 지금 막 엉망진창이고 아까 같은 뭐 국회의장이 지 마음대로 말이 국회지 국회의장이 이제 독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입 딱 닫고 있고 완전 봉건적인.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아예 그 좋은 국회를 더 해먹겠다고 그렇죠. 지금 중대선거구로 해갖고 아예 그냥 천년만년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은 이재명의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뭐 오는 이렇게만 얘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중대선거구제나 대통령 중임제나 이것은 위정자들의 그 권력 지형을 바꾸는 데는 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5년 전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에 의해서 처음 들어섰을 때 우리가 국민 개헌을 했죠. 그때의 뜨거운 화두가 무엇이었냐면은 국민이 개헌 발언권을 갖겠다. 국민이 공직자 소환권을 갖겠다. 그리고 국민이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갖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시민단체 안, 청와대 안, 국회 안 이렇게 세 가지 선호가 그러니까 그 당시 2017년대 우리 그 개헌 논의했던 부분들 그거 지금 다시 살리는 게 급한 거지 지금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죽여놓고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는 개헌이 말이 나와서 지금 개헌이 진짜 중요한 개헌 할 게 지금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우리 사법 문제 우리나라 이 폐해가 어떻게 사법이 지금 제대로 설치 안 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 이거 이 권력을 갖다가 검찰 권력을 빨리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그 사법부의 그 독단이라든지 검찰 권력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법으로 아예 독점하지 않도록 검사도 왜 검사가 독점을 하냐고 기소를.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황당하다는 것이 이재명이 검찰의 월권에 자기가 생각할 때 월권에 의해서 자기가 소환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검찰 조직을 정면 대결해서 이걸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하게 대통령 중임 4년제 중임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쪽에 있는데 엉뚱한데 변죽을 올린다. 이게 제가 황당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작전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저쪽 개헌 논의를 갖다 무마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인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죠. 이 수구 기득권은 100년 이상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얕은 꾀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소견에 이재명은 자기는 이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민생을 도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4년 중임제를 추구하는 순간에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재명은 거기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구 기득권에 의해서 고사, 말라서 죽을 것이다. 제거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과 현실은 이 뿌리 깊은 수구 기득권의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진단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겨레 신문에서 성한용 그 정치부 선임 기자가 뭐라고 성한영이는 원래 내각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내각제를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김진표를 지지하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총선. 그 총선 때까지 이재명이 목숨을 부지하고 당대표로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지가 이제 검찰에서 정보를 받은 거지. 우리가 분명히 주의했다라는 그 뒷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놀라운 그 예언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도 이재명이 총선 때까지 당대표로 목숨을 부지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 우리는 얼굴 익었다는 거야? 문제는 성한용 기자가 말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물러나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겨레 신문에다가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 이게 실었다는 것은 한겨레 신문도 그런 입장에 그 다소간 동조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이재명이 도태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과 그 측근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4년 중임제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 장밋빛 시대가 열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SNS 올라오는 거 보면 4년 중임제 이재명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우리 이재미 4년 중임제 막 하는가 보다 막 이런 식의 그 헛물켜기 김치국물부터 마시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득권, 뿌리 깊은 기득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무리 선의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혼자서는 못한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있지만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을 견제하고 이렇게 그래도 버텨주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댕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런 개혁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계속 북치고 자꾸 치고 막 아무 개혁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은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기득권 세력의 방해 때문에 대통령 돼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구도에서는 돼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투표 제도를 개헌해야 된다. 그러니 대통령 중임 4년제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개헌은 국민투표 누구든지 국민투표에 문제가 있을 때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헌이 그러니까 국민소환제 그다음에 국민투표제 예를 들면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시도 때도 없이 그 1%의 그 동의만 있으면 그렇죠. 국민이 1%만 동의를 하면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부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헌 국민투표에. 국민투표에 그렇죠. 부의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년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여러 건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개헌을 하잖아요. 그렇죠. 개헌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말해서 전자투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돼 있거든요. 전자투표를 해서 하면 되죠.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IT 기술로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국회 다수당이
힘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야당이 발목 잡지, 국회의장 발목 잡지, 통과시켜놔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또 국회에서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발목 잡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수당이라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이러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건가를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하고 헌법재판소도 꼼짝 못하게 하고 여야 짬짬이고 뭐고 다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 투표로서 결정할 때는 대통령 거부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수당이 지금 그래도 1년 반쯤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만 국민투표 부의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부의권을 갖고 있어요. 개헌을 하자면 수구 기득권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은 국민투표에 묻겠다.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잘못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을 국회의원들 유권자의 10분의 1,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300명이니까 30명이 되죠. 30명만 소명을 하면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스위스에서도 국민의 1%만 소명하면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우리가 통과를 해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개헌의 화두를 꺼내면서 국민도 국회에서도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부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된다.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이제 4월까지 이번 이제 총선이 내년 이제 4월 달에 하잖아요. 그 4월 달까지 이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4월 달까지 제가 볼 때는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4월까지 합의를 봐서 중대선거구제를 아마 개헌은 불가능할 거고 이 중대선거구제만 어떻게 해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차피 물 건너간 거니까 그다음에 개헌도 4월 안에는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만약에 내가 참모라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시절에 개헌 논의들, 국민 개헌 논의들 다시 이어가자. 연구할 것도 없고 다 연구 이미 다 돼 있잖아. 그때 나왔던 거 거의 그때도 의견들이 시민단체 의견들 그다음에 그 국회의 의견들 다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정리해서 그렇죠. 근데 그 당시까지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 시점이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고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혼입으로 덮어놓고 지금 국회의원들의 여야를 막론하고 뭐밖에 눈에 안 보이냐면 국민이 눈에 안 보이고 저들끼리 세력을 어떻게 나누어 먹나 짬짬이 그것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그래서 것이죠. 지금 이제 중대선거구를 하겠다는 거는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중대선거구는 자기는 그 전에 문재인 시절에도 이미 앞으로 삼선 이상 출마 금지를 갖다가 했잖아요. 의원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4선 이상들 지금 보면 이 중대선거구에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과거 한 4선 5선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지금,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동신형 대통령 물 만났다. 고기 물 만났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만났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은 선의를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던 민생을 도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번에도 뭐냐면 자기는 시장으로 있을 때 시민을 위해 정치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무던히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행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잘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민중을 위한 것이죠. 이재명이 한 가지 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민주정치는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이 민중을 위한만 있는 게 아니라
민중에 의한이라는 게 있어요. 민중을 위한 것만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행정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시장이 됐다. 그러면 민중을 위해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윤석열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됐다. 지금 막 여러 군데서 예산 갖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중은 너무나 방어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권력 구조를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필요할 때는 민중에 의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민투표권을 필요할 때 국민이 1% 아니면 국회의원의 유권자 10분의 1, 30명 그 서명을 하면은 바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대통령 거부권, 헌법재판소, 근데 이제 제도가 여야를 다 망가뜨려. 근데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이 제도가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정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아니죠. 아니 법이 돼 있다니까. 뭐 우리는 정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헌법이 돼 있다니까. 안 하잖아. 지금 윤석열이가 그 저기 나경원 찍어내는 거 보세요. 그 저기 누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헌법이 그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87년 헌법은 유신 체제의 헌법과 거의 똑같고요. 헌법이 민주적이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직선제만 원포인트로 한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만 도입했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똑같아. 그 똑같다는 게 뭐냐면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국민들은 대표를 뽑아서 그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돼 있고 1987년 헌법은 같은 취지인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원천일 뿐이고 실제로 국민들이 국민투표권 등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안건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그 지금 더 얘기할 게 어떤 게 있죠? 네, 대충.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시사를 보게 되면 지금 윤석열이 지금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권력 내부에 지금 그 이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기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 당 대표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시켜서 자기 그 검찰 졸개들하고 이런 애들을 갖다 다음 총선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당 대표가 지금 유승민이가 처음 될 것 같으니까 유승민은 이제 100%뭐 당원 그걸로 해서 명부로 해서 당원 투표만 당원 한다. 투표에서 이제 잘라버려. 여론을 배제하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또 누구야 나경원. 나경원이가 나타나갖고 나경원이 지금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나경원이하고 윤석열은 사실 관심이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정치를 하는 거는 김건희예요. 네. 김건희가 나경원하고 지금 서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나경원이한테 개 무시를 당했다 그러더라고. 그 서울대 그 법대끼리 모여갖고 저 근본도 없는 뭐 완전히 저 무수리 출신 같이 자기를 대해갖고 완전히 이 나경원에 대해서 이 질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고 저걸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복수심에 지금 붙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둘이서 이제 아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헤어졌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 아버지 박영수를 통해서 그 김만배가 윤석열 그 사줬잖아요. 지금 누나 집을. 누나 김만배 누나가 그거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게 그런 자료들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고 박영수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지금 그 김건희가 그 팬클럽 회장하는 저 누구야 김건희가 검사들을 시켜갖고 아니면 일을 시켜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도 관계되는데
내부에서 지금 자기네들 그 윤석열 그 밑에 있는 그 패거리들 예를 들면 한동훈도 치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을 다 쳐서 사실상 김건희가 친정 취재로 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말들도 그래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렇게 사실 또 권력이 지금 떠나지는 거. 예. 그다음에 검찰 내에서도 예, 지금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은 윤석열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말의 그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이재명조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를 갖고 와서 어떻게 5년 단임제가 낡은 것이고 4년 중임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책임 정치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황당한 아니, 논리를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그러니까 황당한 논리를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쪽에서 황당한 소리 하니까 나도 그냥 아무나 말 잔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물에 놓는다 이렇게밖에 볼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볼 때 윤석열이랑 똑같네. 이재명이나 그 측근들이 다 같이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게 노정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이재명의 내 참모라 그러면 내가 참모라면 만약에 음. 뭐 이재명은 너 나이로 보면 나보다 몇 살 어린 것 같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나하고 동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 서울대 동기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윤석열의 그 멘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윤석열은 뭐냐면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약한 자는 그냥 밟아버리려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개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개들도 엄청나게 쓰는 큰 놈이 있으면 깨가지만 약한 놈이 도망가잖아. 그럼 무조건 쫓아가. 그럼 가서 물어버려. 그게 이제 이런 그 똑개적인 어떤 그런 그건데 윤석열이 딱 그런 애거든요. 내가 잘 알아. 그 중앙고등학교 후배들 나뭐 이런 사람 들어보면은 그런데 지금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지금 뭐 한가하게 뭐 결국은 뭐 기소될 거니까 내가 뭐 법정에 가서 뭐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참모들이나 이 이재명이나 이 싸움의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체가 아니 아니라 내가 팁을 주면 지금 얼마든지 이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 윤석열 발을 완전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있다니까. 당장 행안부 장관 가만 쓰면은 국회에서 그냥 그게 돼요. 탄핵이. 그런데 아니 그다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말 안 들으면은 국회의장 탄핵시켜 버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같은 물에 놀고 있는 아니 어쨌든 누가 누구를 아니 근데 과반수로 계세요, 지금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국회의장 치고 자 이상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 탄핵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한동훈이 지금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탄핵 사유가 돼요. 네.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검찰총장 이원석 얘도 지금 증거도 없이 예를 들면 전문 증거는 아니라고 분명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뭐 누가 그랬다더라 해갖고서 막 기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다 위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피의사실 공표하고 검찰이 지금 뭐 위법한 게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 책임을 물어서 검찰총장 탄핵시키면 자기 지금 현재 수사되는 거 다 그래 수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엉뚱한 데 가서 대통령 4년 중임하고 아니 중대선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강도가 들어오면은 정당 방위로 강도를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정당 방위로 지금 검찰총장 탄핵시키고 법무부장관 탄핵시키고 같은 소리. 그다음에 되든 안 되든 저기 윤석열 탄핵 발의하고 꿈 깨시고 오늘 그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 그 이재명 주변이 전부 다 그 수박들로 둘러싸여 갖고 예를 들면 그 누구야 걔 박홍근이 박홍근이 보세요. 박홍근 원래 이재명 개딸들이 그 이재명을 갖다 지켜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뽑아준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로 그때. 예?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얼른 넘겨주고 그리고는 이번에 그 이재명이 검찰 출석할 때 죽을 상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옆에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지 그놈도.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아니, 민주당에 이재명-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 어떻게? 이재명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는 예. 또 여야 우리 앞으로 협치하겠다고 서가지고 사진 찍질 않나. 예, 오늘.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제 이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이제 장기 집권에 지금 서로 이 야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음, 보는 거예요 지금 지지자들의.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고 음.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 그 촛불 집회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3차인가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올해 이제 촛불이 이제 그야말로 윤석열 퇴진 원년이라고 지금 한 것처럼 거의 이제 퇴진이 올해 안에 가셔야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또 자, 오늘 그 이재명의 그 황당한 그 4년 중임론, 그 다음에 뭐 결선 투표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아무나 황당한 정치나 같은 이제 황당한 이런 기자회견 얘기와 신년 기자회견.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의 그 말도 안 되는 뭐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시사 토크 시간 가져봤습니다. 뭐 매주 목요일마다 원래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늦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인사하시죠. 오늘. 자, 지금까지 그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사영이었습니다.